네, 3부 스타터킷 두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랜딩 페이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랜딩 페이지라는 건 끝단이거든요. 진짜로 나한테 상담을 신청하느냐 아니면 나한테 돈을 내기로 결심하느냐 그 끝단에 있는 부분이 랜딩 페이지예요. 근데 이 끝단에 있다는 말은 고객이 뭔가를 결심하는 장소라는 거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오는 게 빡셉니다. 이 페이지까지만 오면 어떻게 좀 더 해보겠는데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기 위해서 스타터킷에 필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환용 콘텐츠입니다. 전환용 콘텐츠는 유튜브나 블로그예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전환은 컨텐츠를 본 사람들이 랜딩 페이지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컨텐츠가 하나 있어야 돼요. 랜딩 페이지 유입을 위한 전환 콘텐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전환이라는 것, 즉 컨텐츠를 그냥 보기만, 대다수 사람들은 컨텐츠를 그냥 보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링크 클릭이라는 행동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 행동을 어떻게 시키냐? 그냥 가세요 하라고 다 가냐? 그러기도 하는데 인간이 희한한 게 그런 게 있어요. 뭐랄까? 공부도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엄마가 하라면 싫잖아요. 좀 그런 게 좀 있어. 랜딩 페이지 어차피 클릭해보고 관심은 가는데 갑자기 대놓고 그냥 하세요라고만 하면은 싫어합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그걸 하고 싶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 하고 싶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하냐? 클릭으로 완성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전환 컨텐츠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전환 컨텐츠의 반대말 혹은 대치되는 개념은 그냥 일반 노출 컨텐츠입니다. 노출 컨텐츠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노출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컨텐츠인데요. 여기서는 뭐 전환, 링크 클릭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퍼주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전환 컨텐츠는 마냥 퍼주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릭으로 완성한다는 건 뭐냐? 전환 컨텐츠 안에서 일단 일반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결책이란 말은 앞에서 문제 제시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문제를 공략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런 게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힘드시죠? 이거 문제죠. 그러면 전환형 컨텐츠는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냐? 바로 제가 돈 벌게 해드릴게요.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의 추월 차선 책이 이렇게 쓰였거든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뮤추얼 펀드, ETF 같은 거에다가 돈 넣고 30년, 40년 그렇게 쌓다 보면은 부자가 됩니다. 근데 휠체어 탄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극적이어서 사실 부의 추월 차선이 대박이 난 건데 어쨌든 뭐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ETF 넣으면 됩니다. 서울 부동산 사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일반적 해결책에 한계를 제시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TF 그거 사면은 뮤추얼 펀드 사면은 부자 됩니다. 한 80살쯤에 뭐 걸어다 다니겠어요? 돈이나 쓰겠어요? 저는 젊을 때 람보르기니 탄 부자가 되고 싶더라고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느리게 부자가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부의 추월 차선이죠. 근데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피부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 혹 요즘 따라 피부에 트러블이 많이 나고 피부가 축 처져서 고민이신가요? 제가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물을 많이 먹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세안을 한 번만 하면 안 되고 이중 세안을 해야 되고요. 뭡니까? 일반적인 해결책. 그냥 뻔한 해결책. 근데 뻔한 것도 너무 뻔하면은 그냥 거기서 나가버리니까 진짜로 유익한, 나름 진짜로 도움되는 내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세안으로 돌아가면은 여러분 그냥 이중 세안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중 세안 하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제가 구체적인 제품도 픽해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로 알려줘. 근데 한계.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만약에 피부가 뒤집어져 있어. 그러면은 세안만 잘한다고 낫진 않아요. 그거는 좀 빠르게 급하게 좀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거는 피부과에서 약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피부과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한계를 알려준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나한테 와야 하는 이유. 아까 피부로 마저 돌아가 보면요. 일반적 해결책의 한계가 아까 뭐 세안만 하는 걸로는 이미 뒤집어진 피부를 단기간에 회복시키기는 어려워요. 결혼식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일반적 해결책의 한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동네 피부과 많잖아요. 그 대부분의 피부과들이 공장용 피부과인 거 아세요? 공장용이 무슨 말이냐면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해주지 않아요. 그냥 레이저 맞고 싶어요? 그럼 레이저 놔주고. 점 빼고 싶어요 하면 점 빼주고. 그렇게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는 피부과가 공장용 피부과예요. 저렴한 가격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알면은 그냥 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뭔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단기간에 이 피부를 되돌릴 수 있는지 그 원인과 방법을 여러분이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네 잘 보시잖아요.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병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압구정 근처에 사시면은 저희 피부과에 오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예요? 나여야 하는 이유까지 제시가 되는 거죠. 아까 거기도 마찬가지죠. 돈 버는 법이라고 했을 때 휠체어 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ETF로 그냥 뭐 뮤추얼 펀드로만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휠체어 탄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을 때 부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면요. 이렇게 돈을 벌었고 여러분한테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 경험을 통해서 나여야 하는 이유를 하는 거죠. 이게 전환용 컨텐츠의 특징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일반 컨텐츠는 여기서 끝나요. 일반적 해결책에서 끝납니다. 근데 전환 컨텐츠는 일반적 해결책을 알려주고 그거의 한계도 알려주고 그게 나여야 되는 이유, 나한테 해결해야 되는 이유까지 알려줘요.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컨텐츠를 소비한 소비자가 내가 굉장히 지금 좋은 컨텐츠를 만났구나. 내가 합리적인 해결책을 만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하고 싶게 만드는 거라 했죠. 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구조의 원고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 영상, 블로그 글을 여러분이 만드시면 되는데 그냥 만들려고 하면 어려워하실 거라서 스타터 킷이잖아요. 역시나 프롬프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스타터 킷은 AI의 향연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스타터 킷 전환용 컨텐츠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다 볼 필요 없고요. 쭉 카피할게요. 카피해서 다시 제미나이로 가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 그 방금 프롬프트를 입력하세요. 근데 그러면 얘가 뭐를 요청할 거냐? 랜딩 페이지 전문을 입력하세요. 이 랜딩 페이지 뭔가요? 우리 좀 전에 스타터 킷 1강 이전 강에서 여러분이 만드셨죠. 그 랜딩 페이지 전문을 그냥 였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한번 제가 전에 만든 거 가볼게요. 전에 만든 게 여기 있으니까 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1번 랜딩 페이지 전문이니까 1하고 이렇게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해요. 그 다음에 2번 네이버 블로그를 할 거냐, 브런치를 할 거냐, 미디엄을 할 거냐, 유튜브로 할 거냐. 유튜브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올릴 거냐. 유튜브 영상이에요, 네이버 블로그예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기왕이면 저는 여러분이 얼굴 공개 꺼리낌이 없다거나 영상을 기초적인 편집 정도 자르고 붙이는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유튜브에 올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그게 주는 신뢰가 꽤 크거든요.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조회수를 발생시키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검색에서 들어가야 되는 플랫폼이라서 기왕이면은 이건 내가 전환용 컨텐츠로 만들었고 나중에 이 컨텐츠 전환용 컨텐츠에다 스레드에서 조회수를 만들어서 넣을 거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이 영상 자체가 일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좋잖아요. 저는 유튜브라고 추천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유튜브가 불편하면 어디다 하면 되나요? 블로그 하세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저는 유튜브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글의 톤 앤 매너. 저는 친근한 코치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여기부터 컨텐츠죠. 스카이 수시 합격. 내신 1등급이 수능 최저 때문에 불안한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풀이 습관만 고치면 모의고사 징크스는 끝납니다. 이제 스카이 합격하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학교 내신 시험은 늘 1등급이야. 1등급을 놓치지 않아. 근데 모의고사만 봤다면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을 찍어요. 분명히 개념도 다 알고 문제집도 열심히 풀었어. 왜 실전 점수는 노력만큼 나오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방금 문제 제기하는 거죠, 이거는. 그 문제 제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있다 보면은 일반적인 해결책, 뭐 강의를 다시 듣거나 시간 배분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를 많이 풉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대신에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고를 써줄 겁니다. 이 원고가 절대로 100점짜리 원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 가치에 맞게 원고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제로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려면 막막한데
써져 있는 거 고치는 건 그래도 좀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전환용 컨텐츠 원고를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뽑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에 그냥 써서 올리면 됩니다. 유튜브에 그거 원고로 삼아서 촬영하고 녹화해서 올리면 됩니다. 근데 그냥 올린다고 해서 효과가 있진 않거든요. 효과를 보려면요, 최소한의 때깔이라고 해야 되나? 최소한의 구색은 갖출 필요가 있어요. 그 구색을 네이버 업로드해야 할 때는요, 네이버 그 블로그의 전반적인 느낌이 필요합니다. 참고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네이버 업로드 시 가독성 고려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스레드 잘하는 분인데, 블로그도 원래 잘하시던 분이셔서 커리어 노마드 망형이라는 님의 블로그거든요. 근데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 전반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해요. 뭐 별거 없어 보이는데요. 공지를 여기 위에 올려놓고 소개글을 여기 써놓는 이거 자체도 의도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한 거는 여기 본문. 가독성이라 함은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문장이 짧죠? 단락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쵸? 사실 이거 분량으로 따지면 이거 3줄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따져보면은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근데도 뚝뚝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보기가 편해요. 보기가. 가독성이란 이런 겁니다. 중간에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자, 여기도 짧은 글, 이미지, 짧은 글, 짧은 글, 이미지, 짧은 글, 이미지, 짧은 글, 다 보면 짧아요. 그리고 짧다는 게 이 단락이 짧은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문장 한 문장이 짧습니다. 이분은. 좋은 컨텐츠, 여러분 잘 되는 컨텐츠는 대부분 이래요. 일단 한 문장 한 문장이 두세 줄을 넘어가지 않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지금 문장 하나하나가 다 되게 짧죠? 하나가 2개를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가독성을 고려하라는 건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써서 만약에 AI가 뱉어놓은 그 글이 문장이 좀 긴 게 있다. 다듬고 문장이 좀 많아진다 싶으면 이렇게 짧게 2줄, 3줄 정도로 나눠서 가독성을 고려해서 올리셔야 합니다. 특히 네이버는. 그 다음 유튜브는요. 유튜브도 원고 내용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쓰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유튜브는 더 중요한 게 썸네일입니다. 사실 썸네일도 제가 유튜브 내용 4부에 가서 본격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냥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데 썸네일 있잖아요. 썸네일 만들 때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가 뭐냐면은 이 썸네일에서 보여주고 싶은 가장 강력한 이미지를 여기다 넣으시고요. 영상이 무슨 내용이다라고 소개할 만한 짧은 문구를 여기에 넣으세요. 왜 여기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인간이 왼쪽부터 봅니다. 인간이 왼쪽부터 보고요.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상 길이 때문에 잘립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잘 눈이 안 가요. 그래서 사실상 써먹을 수 있는 구간이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썸네일에 대한 걸 제가 지금 다 강의하면 이건 스타터 킷이 아니라 진짜 강의가 돼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자세히 배워보기로 하고, 일단은 원고를 만들어서 네이버에 올리실 거면 아까 커리어 노마드 망형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아니면 제가 워크시트에도 적어놨는데 쭈니덕 커리어 노마드 망형 블로그 참고하셔서 글 자체는 이렇게 쓰는구나. 그 글의 구조, 글의 가독성을 여러분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베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유튜브에 올릴 때는 썸네일 구도를 여기에 이미지, 여기에 텍스트 이렇게 잡아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뭡니까? 전환용 컨텐츠를 만드세요. 그리고 유튜브건 블로그건 올리시기 바랍니다. 둘 다 올리셔도 됩니다. 둘 다 올리셔서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그걸 대본화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러시면은 뭐 다다익선.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추가적인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다면은 그 대본 그대로 블로그에 올려놓는 거는 별일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이 전환형 컨텐츠까지 완성하신 다음에 스타터 킷 3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